네, 안녕하세요. 미래탐구 수학 강사 이철준이라고 하고요. 바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. 일단은 제목을 보고 약간의 의아함을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제목이 지금 뭐라고 적혀 있냐면은 맨 상단에 3등급을 위한 학습 전략이라고 일단은 좀 적어놨는데 이게 뭔 소리냐면은 이런 거죠. 잠재적 3등급인 친구들이 2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학습 전략을 짜야 하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. 근데 이제 예비고일 어머님들, 아버님들께서는 보통 이런 생각을 많이 하세요. 3등급을 받을 수가 있냐? 네, 그쵸. 네, 3등급이면은 34%까지가 2등급이니까, 그쵸? 5등급제 기준에서는 3등급이면 그 밑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라면 절대 받을 수 없는 등급이다!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, 사실 뭐 중산, 중동, 휘문, 단대 이런 대치동 남학교 같은 경우는 내신 3등급인 친구들이 모의고사를 보면 어느 정도 등급이 나오는지 혹시 아시나요? 네, 네, 모의고사로 2등급까지 나오는 친구들이 내신을 3등급을 받습니다. 모의고사 2등급이면 대한민국 10%거든요. 그러니까 열 손가락 안에 드는 아이들이 그 정도로 고전을 하고 있는 곳이 여기 대치동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, 그러다 보니까 3등급에서 2등급으로 간다는 걸 목표로 삼는 게 그렇게 이상한 게 아니라는 거죠. 사실 지금 뭐 첫째를 이미 키워보신 분들은 많이들 경험을 이미 하셨을 것 같아요. 9등급제 기준에서 4, 5등급 받는 거, 5등급제 기준에서 3등급 받는 게 그렇게 먼 일이 좀 아니라는 거, 그쵸? 근데 그래서 이제 레벨별로 좀 제가 어떤 정도의 깊이까지 학습을 해야 되는지 일단 전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려고 하는데, 소위 말해서 처음 선행을 하면은 레벨 2 정도까지의 깊이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. 레벨 2면은 어느 정도냐면은 뭐센 B스텝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죠. 그래서 이제 처음 어떤 과목을 선행할 때는 그쵸, 기본 유형 정도까지 정리를 할 거고, 두 번 정도 선행을 하게 되면은 저 심화풀이 레벨 3 정도의 한 절반 정도까지를 하면은 이상적이라고 보는데, 저 레벨 3가 어느 정도냐면은 교육청 사점 중에서 킬러는 좀 제외한 문제들, 네, 교육청 사점자리 좀 평범한 문제들, 그래서 세 번 정도 반복을 해야지만 그제서야 좀 쉬운 교육청 사점은 마스터가 되고 킬러 문제를 좀 맛을 봐요. 그리고 네 번 정도 반복이 잘 됐을 때 킬러 문제까지가 암기가 잘 되는 거고, 5번 이상을 봐야 레벨 5단계 강남 내신 기출, 학교 선생님들 좀 자작 문제죠. 그런 문제들을 계속 돌리면서 정말 대치 내신 1등급에 도달할 수가 있는 거예요. 한마디로 한 과목을 최소 5번 이상 봐야 1등급이 되는 거고, 4번 정도는 봐야 킬러 문제까지를 정복할 수 있기 때문에 레벨 4에 도달하는 것도 아주 어렵다라는 걸 사실 알 수가 있는 거죠. 근데 심지어 제가 말한 이 4번의 반복이 어떤 반복이냐면은 적당한 수학 재능이 있는 아이들이 적당한 노력을 했다는 가정인 거죠. 그쵸? 사실 뭐 재능적으로 조금 부족하거나 노력적으로 부족하면은 한 번 봤다고 유형 정리가 다 되는 경우가 없잖아요. 그렇죠? 아무래도. 그래서 이상적으로 4번 정도는 공부를 해야 킬러에 도달할 수 있다. 따라서 뭐 리터니 학생이라든지 사춘기를 좀 강하게 겪어서 공부를 좀 늦게 시작한 학생들, 네, 그런 학생도 있죠. 그리고 예체능했다가 이제 공부 좀 늦게 시작한 학생들, 사실상 1등급을 목표로 하는 거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어요. 제가 이 말을 꼭 전해드리고 싶어요. 공부를 늦게 시작했다, 그래서 선행 정도가 좀 늦다, 1등급은 애초에 목표로 하면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. 왜냐면 킬러 문제를 다루는 그 행동 자체가 아이들한테 너무 큰 부담이 돼서 포기해요, 포기. 네. 따라서 아예 2등급을 목표로 가자. 네, 요 말을 제가 좀 전해드리고 싶은 거죠. 그래서 2등급을 목표로 했을 경우에는 공부할 양이 어쨌든 좀 합리적으로 줄어들거든요.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아까 말한 뭐 휘문 대치, 휘문 뭐 중산, 중동 요런 학교들 같은 경우에서 2등급까지를 딱 목표로 한다. 그러면은 교육청 킬러까지 정말 달달달 암기가 되면은 가능해요. 네, 2등급까지는 가능합니다. 그리고 심지어 제가 뭐 범대치라고 좀 표현을 했는데 뭐 좀 덜 빡센 학교 요 정도로 생각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. 덜 빡센 학교의 2등급은 심지어 킬러 문제를 안 풀고 적당하게만 다루고 4점짜리 좀 풀만 한 문제까지만 달달 외워도 충분히 도달이 가능한 영역이에요. 실제로 뭐 저희 반에 이제 송파 친구들 한 명 있는데, 그 친구 같은 경우는 레벨 3까지만 엄청 반복을 했더니 심지어 1등급이 나왔어요. 네, 그 정도로 좀 차이가 크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, 사실 근데 그 정도 공부량으로 그죠, 대치권 2등급은 어림도 없는데 좀 그런 게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2등급을 목표로 했을 때는 공부량 자체가 합리적으로 바뀐다. 반복 횟수 자체가 3번에서 4번 반복하면 도달할 수 있는 정도로 바뀐다.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, 그래서 결국은
3번에서 4번의 반복 횟수를 채워야 되는 거구나. 네, 이렇게 목표를 좀 잡을 수 있다라는 거죠. 그러려면은 안 그래도 사실 수학에 대해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학생이라면 3, 4번의 그 반복하는 과정에서 자꾸 새로운 문제 푸는 것보다는 오히려 좀 같은 문제 혹은 유사 유형을 계속 반복해 주는 게 좋아요. 네, 그래서 새로운 문제 어떤 컨텐츠에 집중하기보다는 반복 횟수를 늘리자. 그러면은 이러한 반복 횟수를 늘리려면은 어떤 식으로 수업 구성을 하는 게 좋겠냐라고 해서 제가 좀 고민을 한 방식은 5배수 반복 이런 느낌으로 처음에 수업을 하면서 문제에 대한 학습 한 번, 과제에서 유사 문제로 또 한 번, 그 당일날 점검 테스트에서 또 한 번, 이렇게 3번 기본적으로 반복을 하고요. 그 다음 차시 수업에서 누적으로 테스트를 보겠죠. 네, 그 테스트에서 다시 한 번, 그 다음 차시 3회차에서 누적 테스트를 보면은 그때 다시 한 번, 네, 이렇게 기본적으로 5회 반복을 하고 이제 4회차 시험이 되면은 그때는 이제 너무 누적을 계속하면은 진도가 처지니까 4회차 때는 다시 리셋. 그리고 4, 5, 6 하고 6회차쯤에 아이들 좀 까먹었을 때쯤에 중간 점검 테스트로 다시 한번 이렇게 계속 좀 짚어주면서 가야 된다라는 거죠. 그래서 한 번의 흐름 안에서 한 1.5에서 2번 반복한 것처럼 효과가 나도록 그렇게 수업을 해야만 겨울방학 때 한 번 잡고 그 내신 기간 시작해서 한 번 더 잡고 해서 1.5 더하기 1.5에서 3번 정도의 반복 횟수를 그런 식으로 채울 수가 좀 있다라는 거죠. 네, 그렇게 이제 수업을 좀 구성을 해야 되는 거고, 자, 요게 사실은 되게 중요한 건데, 사실 수학에 아주 큰 자신감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건 어떤 학습 법적인 측면인 거고, 정서적인 측면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. 입시에서는 정서적인 면을 떼놓고 볼 수가 없겠죠. 그러니까 반복을 하다가 애가 지쳐서 안 한다라고 했을 때 답이 없거든요. 그래서 일단 학업을 지속할 수 있는 게 중요한 거고, 그 지속하기 위해서 작은 성취를 좀 쌓아가 보자. 그렇기 위해서는 그럼 어떤 방식을 해야 되느냐? 제가 쓰고 있으면서도 되게 좀 좋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평가 방식인 건데, 어떤 식으로 저는 좀 테스트를 운영을 하고 있냐면, 자, 첫 번째 수업을 하고 당일날 그 문제들에 대한 복습 테스트를 봅니다. 근데 그때는 질문을 해도 돼요. 네, 그냥 질문하면 다 알려줍니다. 다 알려주고, 자, 봐봐, 너도 할 수 있지? 수업 때 배웠던 거, 이해 안 됐던 거 이해되지? 요런 느낌을 계속 애들한테 좀 주는 거죠. 그렇게 하면 애들이 한 번 수업을 들었을 때 보통 수학 어려워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수업을 듣고 그 판서 수업에 대한 내용이 이해가 안 되고 안 되다 보니까 과제를 안 하고 그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면서 계속 수학을 못 하게 되죠. 근데 이제 그런 악순환의 고리를 좀 끊는 방식으로 첫째 날 수업하면 그냥 질문해라. 둘째 날 수업했을 때도 질문 그냥 다 해라. 너희 공부하는 게 중요하고 절대적으로 아는 게 중요하다. 그러다가 이제 3회차 때는 그때 서야 이제 상대평가가 들어가는 거죠. 왜냐면 1, 2회차 때 어쨌든 애들이 공부를 하게 됐으니까. 더군다나 제가 요때 이제 상대평가 플러스 시상이라고 적어놨는데, 시상을 할 때 저는 이런 식으로 해요. 20명이 있으면은 1등, 2등, 5등, 10등 이런 식으로 시상을 합니다. 왜냐면 그렇게 해야 예를 들어서 한 15등 정도 하는 친구가 갑자기 1, 2등 하려면 너무 멀잖아요. 그래서 일단 난 15등이긴 하지만 일당 10등까지만 해보자. 그렇게 해서 한번 상을 받고 나면은 나 5등까지도 한번 해볼까? 요게 좀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네, 완전 정말 그 수학을 좀 어려워하는 친구들에게 최적화된 방식으로 뭐 수업이든 테스트든 모두 좀 구성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그렇고 이제 그래서 수업 시간표인데요. 제가 이제 공통수학 1만 일단 수업을 할 거고, 위에 있는 게 정규반이고 아래에 있는 게 특강반인데, 정규반은 말 그대로 저녁에 하는 수업, 특강반은 오전에 하는 수업, 요 차이만 있고 나머지는 좀 비슷하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정규반은 15회, 특강반은 합쳐서 12 더하기 6이니까 18회인데 정규반이 4시간이고 특강반이 3시간 반이어서 그냥 전체적인 시간을 보면은 같아요. 그래서 오전에 듣고 싶으면은 특강반, 오후에 듣고 싶으면은 정규반, 요 정도 차이만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, 방학 내내 이제 클리닉 시간이 월화수목금토 1시 반부터 5시 반까지 다 있어가지고, 특강하는 친구들은 수업 듣고 바로 클리닉, 정규 친구들은 클리닉에 와서 공부하고 수업 듣기, 이런 식으로 좀 구성을 할 수 있고, 약점 같은 거나 오답 같은 거를 저런 클리닉 이용해서 방학 때는 특히 더 좀 잘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. 네, 이 정도까지 좀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요. 네,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